개장했습니다. 9시 1분을 지났는데요. 12월 11일 월요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사항은요. 우선 상승 종목 수가 많게는 출발했어요. 외국인들 순매도 좀 많네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조금 개장 초에 좀 많습니다. 평소보다 많네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모니터가 좀 커진 거 느끼십니까? 네, 갑자기 제 아들 쓰는 모니터를 들고 와가지고 네, 모니터가 훨 커졌습니다. 근데 좌우가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좀 오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상승 종목은 853 많게 출발을 합니다. 하락 종목보다. 개장 초반에 있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개장 초반에 벌써 405를 팔고 있어서, 좀 거시기하네요.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입니다. 어디가 오르나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엔캠 오늘도 좀 강세고요. 배경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코스닥 150에 특례 편입되는, 코스피 150에 특례 편입되는 바람에 강세가 전개되고 있어요. 기계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부터 오후에 2시부터 2시 한 38분부터 확 올랐는데요. 이건 코스피 150에 특례 편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계적 수요, 코스피 15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기계적 수요가 선반영되면서 올라온다. 이게 15일이죠. 12월 15일 날 되니까 이번 주 정도에 이번 주 지나면 그 힘이 좀 빠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무난한 언디바스의 혼조권이고요. 자율주행 현대호텔 로봇 관련주 좀 강세입니다. 테마는 로봇 테마,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호주의 레드백 보병 수송용 장갑차를 공급하는 건 이미 지난번에 가계약했는데 본계약했다고 해서 방산주들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28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상승하고 있고요. 말씀 12월 28일까지 아마 공매도 세력들은 다 상환을 해야 될 거예요.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을 한번 볼까요? 소부장들은 오늘 조금 상대 조용하고요. 펠리컬과 관련해 FST. 자,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자, SNS 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SNS 택. 0101-490인데요. 여러분들도 늘 제 카페 리포트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자, 뭔 얘기냐 하면요. SNS 택을 보면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번에 SNS 택이 보면 3분기 실적이 멀쩡했어요. 매출이 작년 3분기보다 증가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3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보니까 이 회사는 뭐냐? 블랭크 마스크 하는 회사입니다. SNS 대간 블랭크 마스크. 우리로 치면 공테이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얘기겠지만, 공테이프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노래를 녹음하면 포토 마스크가 되는 것처럼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여기에다가 회로를 그려 넣으면 포토 마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어. 이게 왜 이렇게 잘 됐지? 이걸 중국을 공급하면서 지금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호야, 시니쭈 이런 데가 꽉 쥐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SNS 텍이 공급하고 있는데, SNS 텍은 블랭크 마스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펠리컬이라고 했어요. 펠리컬. 요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막이랄까, 투명한 막입니다. 그게 펠리컬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국으로. 그래서 요즘 그게 조금씩 부각되는 것 같아요. FSD도 요즘 주가가 좀 제법 올랐죠. 좀 주가 생긴 거는 좀 희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소재주들이 중국향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2차전 반도체도 소재주들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다. 네, 그 정도 흐름이 아침에 좀 눈에 띄고요. 참, JM님, 중앙첨단소 콜옵션, 아이고, 제가, 주말 지났으니까 오늘 중앙첨단 소재는 제가 그 콜옵션 문제를 알아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 정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쪽은 소재, 그 IT 부품 쪽은 좀 무난한 흐름인데요. 좀 아직은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아직 멀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대만의 부품업체들이 쭉 나온 얘기를 보면요. 뭐 우리로 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데 해당하는 회사 골드서킷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내년에는 매우 성장할 거다. 이렇게 최근에 좀 얘기를 해놓고 있고 근데 그 이렇게 ABF 기판이라고 했어요. 이건 기판이 기본적으로 그 기판 업체들이 원재료로 쓰고 있는 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내년 한 6, 7월 정도 돼야 회복하지 않겠어 등등 여전히 전망이 좀 엇갈리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한 회사는 네, 4분기부터 좋아져서 내년에는 10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있어요. 다음에 게임주들 NC소프트 이번에 TL 해가지고 주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초기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초기에 지금 반응은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PC 게임이라네요. TL이란 PC 게임인데, 초기에 지금 서버들이 풀로 차고 상당히 뭐 출발 분위기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 오르네요. 그 외에는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저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했지만, 이제 대신에 그게 이미 이전부터 네이버에 치지직으로 서비스가 넘어간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사가 생겨가지고, 글쎄요, 아프리카 TV는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다음에 STO 관련주들은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갤럭시와 모니터리. 다음에 자 이번에 하이브의 RM BTS의 RMB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클래식 뭐 국제 콩쿠르 가면 그거는 병역 면제해주고 빌보드 1등 하면 안 해주고 아직도 대중예술은 가볍게 생각하고 클래식 그런 거는 높이 해주고 근데 필요하면 우리 대중예술 아티스트 써가지고 뭐 해외 순방이나 뭐 잼버리나 문제 생기면 굳이 대중예술인 쓰고 말이죠. 참 우리의 이 잘못된 위선적인 행동들 정말 좀 솔직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버 영토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말이죠. 이 사이버 영토에 한국의 영토를 늘려주고 있는 이래 우리 전사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고 참 그 시기합니다. 클래식은 해주고 말이죠. 참 하여튼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서 참 주식시장에 정말 짐들입니다. 짐들. 자, 그 다음 카페24는 오늘 좀 조용하고요. 네. 오늘은 게임, 코인 관련주들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도 좀 조용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의료 AI 룬이 다시 8만원대 회복했고, 뷰너는 요즘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어제부터 사고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은 방산주들이 좀 돋보여요. LIG 넥스원 이번에 지금 로봇 이런 로봇은 전투용 로봇이지.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서 LIG 넥스원도 나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 때문에. 그래서 방산도 좀 회사마다 특징이 다른데 LIG 넥스원은 미사일 쪽입니다. 유도무기 쪽이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판 그 패트리어트라는 천궁 이럴 때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만들고 그다음 발사대 이런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그렇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 로켓 그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더 나은 천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9 곡사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K2 전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전체가 돋보이면 현대로템이 돋보였는데 지금은 중동전이라서 LIG 넥스원 같은 유도무기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예전에 남북이 좀 문제가 심각할 때 북한의 특수부대들이 우리 오산 비행장 이 근방에까지 다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폭격기들이 북한에 뜨기 전에 그것들이 와서 우리를 먼저 비행기를 뽀개버리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해. 백주대낮에 테러가 벌어지는 현실인데요. 그런 게 저는 벌어져서 정말 주가 떨어질까봐 늘 마음이 불편한데요. 오늘은 방산, 로봇들이 일단 움직입니다. 2차 전지 볼까요? 2차 전지는 오늘도 엔캠이 강세로 전해액. 그래서 엔캠은요. 제가 그동안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348, 37. 시장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왜냐? 우리나라는 소재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네. 자, 이때도 제가 배터리 3사와 전액 공급 업데이트 이미 다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여러분한테. 지금 LG에너지수는 그다음 중국 캐캠 걸 쓰다가 이건 이제 캐캠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저방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말로는요. 네, 그래서 엔캠이 지금 세계 3위권이고요. 생산 능력이. 그 다음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곳이 지금 세 개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미쯔비시하고. 이건 뭐 당연히 파나소닉 공급하는 우리가 지금 LG가 받아올 수 있는 곳 조지아밖에 없어요. 4만 톤에서. 그게 지금 미시간하고 요 미시간하고 오하이오 요게 지금 당장 급한 거거든요. 그 엔캠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다 분석해 드렸는데 이런 걸 쭉 보면 답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뭐 유튜브는 뭐 동화기업이 엔캠보다 낫다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다시 공부를 해서 요즘은 엔캠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잘못된 거는 교정하고 그런 태도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엔캠이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야,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많아요. 요 흐름, 쏠림 6인방으로 뭔가 지금 강세인데, 요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쏠림 현상에 따른 후유증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팹리스들,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좀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종은 전반적으로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참 잘 돋보이네요. 12월 28일이 다가오니까. 네, 근데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지식만 있으면 먹기가 좀 쉽죠. 셀트리온 제가 뭐 지난번부터 우리 정의원님 프로위원님들한테 쭉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합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올라가고 지식이 있으면 이때 살 수 있는 거죠. 눈으로 투자하면 못 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 여기다 보이시죠? 주식이 오르면 쉬고 오르면 쉬고 오르면 또 그동안 제법 올랐으면 쉬고 이런 거거든요. 아, 12월 28일 날 합병이 예정돼서 공매도가 정리가 돼 올라갈 상황이다. 알지만 또 그새 조정은 또 받거든요. 주식은 오르면 또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왜냐 이게 거칠거든요. 요즘 2030 세대들은 네 별것 아닌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고 별것 아닌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30의 그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마찬가지. 요즘 펀드 매니저 분위기가 소위 말해 가치 투자하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 가치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다 현역에서 지금 물러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구닥다리 투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가치는 가치가 아닙니다. 저도 공감한 미래 가치인데 그분들은 항상 현재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자산이 가치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라떼란 말이야 세대들의 가치 펀더매들이 다 이제 일선에서 물려나고 젊은 친구들은 좀 뭐랄까 요즘 젊은 펀드 매니저들도 단타를 좀 많이 한다 그럽니다. 테마별로. 근데 그게 야 무슨 우리로 치면 야 무슨 펀드가 그 짓을 하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좋으니까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게 업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도 매매를 좀 시대에 맞게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 말씀 계속 드립니다. 9시 18분입니다.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자, 오늘 아침 출발은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래 정말 12월 들어서는 당연하고 11월에도 이런 거 본 적 있나 싶은데, 우선 외국인들은 양시장 순매도, 우리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죠. 코스닥 시장 같으면 외국인이 아까 685까지 팔았다가, 더 이상 안 파네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 종목이 아까 개장 초반 800개였는데 지금 1017개입니다. 야, 이틀 연속 상승 종목이 많은 게 12월 들어 처음이죠. 야, 정말. 네.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많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좀 그 기관들이 다양하게 사기도 했고 시장이 뭔가 에너지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오늘 개장 초반에 18분 동안의 흐름, 지금 20분 동안의 흐르면 괜찮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엔캠 강세가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JLK, 루니퓨노 이거네 AI 의료 관련주 강세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네 기존의 쏠림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가 약해지네요. 그렇지만 그 에코프로 머티는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150의 특례 상장 때문에 최근에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주가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다. 아까보다 조금 약해지는 느낌. 그다음에 오픈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조금 플러스는 있는데 조금 약해진 느낌이 드네요. 방산주들도 아까보다는 조금 자 에코앤드림이 좀 강세가 돋보이는군요.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고개를 한번 드는데요. 이렇게 더 이쁘네요. 자, 에코앤드림 주주도 하이드로 리튬 주주들만큼 정말 목이 빠지는데 101360 왜 그런지 한번 봐드릴게요. 에코앤드림도 거의 뭐 이 집도 하이드로 리튬 주주님들만큼이나 지금 목이 빠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에코앤드림은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 기존 사업은 볼 게 없어요. 매연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촉매를 만드는 회사예요. 촉매. 촉매란 나는 안 변하고 남을 변하게 하는 게 촉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촉매도 팔고 자기도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들고 근데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게 이 매연은 디젤 엔진, 디젤 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디젤 차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붙이게 하든지 한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야 폐차해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기존 사업은 볼 게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뭘 보느냐? 이 촉매 기술 가지고 전구체 네. 그래서 전구체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면 NCA로 하면 전구체를 만드는 방법은 많다 그랬죠. 니켈 코발트에다가 알루미늄을 코팅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 작은 알갱이죠. 이게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해서 이게 만드는 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양극재라고 얘기하는 거 양극 활물질이죠. 작은 알갱이들을 모아서 큰 알갱이가 되는 게 양극 활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구체도 마찬가지고 양극 활물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이거 사와야 되잖아요. 그게 70%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가공 마진을 먹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70%가 원가고 나머지 30% 가지고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네. 지기주고 받고 하니까 수익률이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회사는 전구체를 만드는 전구체 중에도 그 중에도 대입경이 있고 소입경이 있습니다. 더 작은 알갱이일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입경이 중국으로부터 주로 많이 싸우는데 이 회사가 소입경 전구체를 공장을 다 작년 7월에 지어서 올 1월부터 풀가동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유미코어에 공급한다. 유미코어가 한때는 세계 1위 양극 활물질 업체인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에 밀려서 2위입니다만 여기에 공급한다 하고 MOU까지 체결하고 기술 개발도 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해를 넘기게 됐네. 2023. 그래서 이 회사가 유미코의 전구체를 공급한다. 이 공급 계약만 나온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온다 해가지고 참 안 나오네요. 그래서 주가가 나온다 하면 올랐다가 안 나오네 하면 이렇게 쭉 빠지는 겁니다. 거의 뭐 하이드로 리튬 비슷하죠. 고개를 들니 이런 종목 고개를 들면 이제 나오나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또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에코앤드림이 좀 돋보입니다. JM님 JLK가 신평을 비고벽 코드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언론에 다 나왔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하다가 순매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코스닥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상승률 5,000개. 자, 오래간만에 출발 분위기 좋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LS 머터리얼즈 상장은 좀 시장에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코스닥에 조그만 회사들도 한두 개 상장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내일 요거는 LS 머터리얼즈는 좀 대여라고 할 수는 없어도
조금 중간급 고기에 해당하니까 시장이 부정적일 거라서 오늘 만약에 많이 오른다면요. 좀 현금화 실구는 현금화 하고 내일 또 대응 보고 대응한다. 이런 전략들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지식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그 증거사 리포트, 네, 그 다음에 언론 기사, 이런 것들 종합해, 공시 등을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린 건데요. 지금 JLK, 지금 JM님이 지금 질문하셔서 보니까 11월 13일 날, 한 달 전에 나온 리포트가 제일 최근 거래요. 하나증권에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탑픽스, 2024년에 탑픽스, 네, 제일 괜찮은 종목이다. 뭐 탑, 괜찮은 걸 찍었다. 이런 건데, JLK를 보니까 임시 등재 완료, 비급여로 시장 진출 본격화라고 썼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개 솔로 허가 신청 예정이다. 연내 FDA 허가 신청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허가 신청 미국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네, 뭐 비급여로 시장 진출 본격화로 표현을 썼는데요. 네. 급여 코드가 안 나왔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수가도 27,000원으로 제가 확인한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라서 혹시라도 좀 더 얘기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소금님, 그렇죠. 머티리얼즈가 맞는데 우리가 사업자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회사 신고할 때 그렇게 해버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남아 부분, 오늘은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을 보자. 외국인이 지금 주도하는데, 외국인 코스닥에서 680원까지 가고 더 이상 지금 안 팔고 있는데, 여기서, 평소보다는, 그죠? 지금 9시 10분을 저점으로 해서 9시 지금 30분까지 더 이상 순매도가 안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왠지 순매도가 더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외국인 손에 달려있는데 상승 종목이 지금 1030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에너지가 강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처음으로 이번 달 들어서 네, 상승 종목 수가 네, 연이틀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동안은 계속 주구장창 하락 종목이 많았었는데 상승 종목이 연이틀 많아진다는 그만큼 우리 내 잔고가 좀 불어난다는 거고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는 얘기라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일 LS 머터리얼즈 상장이라는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일이 대기하고 있어서 모레도 또 상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특히 내일이 부담스러워서 그건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은 좀 현금화하고 내일에 대비한다. 뭐 이런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개장식은 저랑 함께 보시겠지만 내일 개장할 때 LS 머터리얼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관찰하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 동향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에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내일에 대비 선제적으로 오늘부터 미리 좀 대비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준비해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아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